안녕하세요. 지인바디 케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컨텐츠의 제목은 제 모습이나 약간 여기 힌트가 될 만한 게, 약간 유추될 만한 게 있으시죠? 동양이론의 대표적인 경락과 장부입니다. 그 중에서 경락을 먼저 다룬 지인바디 케어 경락 보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근신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컨텐츠를 보시면 근육학, 그 다음에 근육검사, 그 다음 근육검사 해결 방법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제는 동양 이론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저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동양 이론에 좀 더 적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과 신경, 서양 이론의 대표죠. 그 다음 경락과 장부, 동양 이론의 대표죠. 이 두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트리거 포인트, TRP라고 하죠. 트리거 포인트는 혈자리 위치와 80% 정도 일치합니다. 그죠?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면 사람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경락 장부를 들으시면 이런 게 있구나, 또는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거고요.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살짝 언급드린 사람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인체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진행 순서는 개요를 시작으로, 바로 이 친구가 개요입니다. 개요를 시작으로 해서 12경락, 그 다음에 기경팔맥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회차 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순서를 나열하자면, 자, 개요, 그 다음에 이제 12경락, 좌우유주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대, 위비, 심소, 방신, 심포, 삼초, 담간 이렇게 12경락으로 이제 쭉 이어지고, 마지막 기경팔맥 중에서는 인맥과 동맥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맥과 동맥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회차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진바디케어 경락보감 첫 시간으로 경락할 개요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경락학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챕터 보면 경락이 뭐냐? 자, 뭔지 보면은 경락이란, 경락은 경맥과 낙맥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은 경락계통 중 직행하는 큰 기본 줄기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무를 따지면 큰 기본 줄기, 그죠? 큰 기본 줄기를 하고, 락은, 그죠? 그 다음에 경맥에서 갈라서 가로 방향으로 운행하는 작은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까 경이 큰 줄기를 의미하면 그 옆으로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 나오죠. 이제 그걸 락 해서 이 두 가지를 경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경락학에서 다룬 내용은 12경맥, 12정경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같은 말이고, 이것과 이제 기경팔맥에서 인맥과 동맥만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은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일단 우선은 요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12정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2경맥, 12정경. 이게 뭐냐? 수족 3경 플러스 수족 3양경. 손과 발에 3개의 음경하면 6개죠. 수족. 그 다음에 손과 발에 3개의 양경하면 총 6개죠. 여기로부터 6개는 12정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음경은 태음, 소음, 거름을 3음경이라고 하고, 3양경은 양명, 그 다음 태양, 소양을 3양경이라고 합니다. 수삼음경은, 그죠? 당연히 손에 흐르는 음경 3개를 말하겠죠. 그게 수태음, 폐경, 수소음, 심경, 수거름, 심포경, 이 3개가 여기에 배속이 되고요. 수삼얌경, 그죠? 손으로 흐르는 3가지 양경은 뭐냐? 자, 수양명, 대장경, 그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 이 3가지가 여기에 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족삼음경, 다리로 흐르는 음경 3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족태음, 비경, 족소음, 신경, 족거름, 강경, 이 3가지가 바로 여기에 배속되고요. 자, 족삼양경, 다리에 흐르는 3가지 양경이 뭐냐? 족양명, 위경과 족태양, 방광경, 그 다음 족소양,
담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음경과 3양경 이걸 더하면 저희는 이거를 6경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죠? 수족 3음 양경, 그죠? 수족 3음 음양경 이걸 합쳐서 저희는 12정경 또는 12경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맥 유주, 이 경맥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 수삼음경은 흉복부, 그죠? 이 가슴 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사지 내외측을 지나 손가락 끝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죠? 가슴 끝에서, 가슴 쪽에서 흉복부에서 시작을 해서 손가락 끝으로. 그 다음에 수삼양경은 손가락 끝에서 두면부로 운행을 합니다. 손가락 끝에서 두면부로요. 다음 족삼음경은 발가락 끝에서 복장과 흉곽, 그죠? 복장과 흉곽으로 뭐 배, 뭐 가슴, 뭐 쇄골까지 이런 데까지 이어져 있고요. 족삼양경은 두면부에서 발가락 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경맥 유주 순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좌우 유주 순서라고도 하죠. 이걸 이제 하면은 폐, 대장, 위장, 비장, 심장, 소장, 방광, 신장, 심포, 삼초, 담, 간 이렇게 12개가 폐부터, 그죠? 우리 몸의 인시라고 하죠. 새벽 3시에 5시에 가장 왕성하게 운동하는 게 바로 폐죠. 폐를 시작으로 해서 간까지 12가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경팔맥, 그죠? 기경팔맥이 뭐냐? 기양 경맥이 8개가 흐른다라고 간단히 알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경팔맥은 인맥과 동맥과 양교맥과 그 다음에 음교맥, 그 다음에 양유맥과 음유맥, 대맥, 축맥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기경팔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12경맥을 연결하고요. 기혈통솔과 음양을 조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경맥 연결과 기혈통솔과 음양조화, 그 다음에 정경과 다르게 인체 장부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12정경들은 뭐 스테염, 폐경, 폐와 좀 연결이 돼 있고 족걸음, 강경, 강과 좀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이 기경팔맥들은 인체 장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수열 보실게요. 수열이란, 자, 수는 운반하여 흘러간다. 혈은 구멍, 틈새를 나타냅니다. 그죠? 이 수열의 각 혈자리 이름은 생리기능 및 병리 변화를 사용하여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죠? 생리기능 및 병리 변화를 사용하여 혈자리 이름들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수열의 분류를 보시면 경혈이라고 14경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2경맥과 인맥, 동맥을 합쳐서 14경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혈은 뭐 경외 기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혈, 이거는 뭐 천응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혈은 이제 뭐 귀에 있는 거죠. 귀에 뭐 반사점들, 그죠? 이거를 이제 이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수혈의 작용을 보실 건데요. 첫 번째, 질병 예방 및 기관, 장부의 병을 치료하는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 전신에, 그죠? 당연히 전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삼은경은 공통적으로 흉부 질환에 사용합니다. 수삼은경은 공통적으로 흉부 질환. 수삼은경이 뭐냐? 스테움 폐경, 수송신경, 수거름 심포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수삼양경은 공통적으로 인후와 열병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삼양경이 뭐냐? 수양명 대장경,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족삼양경은 공통적으로 눈과 정신 그리고 열병에 사용이 되는데요. 족삼양경은 족양명 위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양 단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족삼은경은 공통적으로 남녀생식기 부인과 질환에 사용이 됩니다. 족삼양경에 해당되는 건 족태음 비경, 족송신경, 족걸음 강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기경팔맥은 정신과 장부질환, 부인과 질환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챕터 특정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수혈을 알아봤는데 이 수혈 안에는 특정혈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특정혈들이 있는지, 자, 12경맥의 경혈 중에서 특수한 작용을 가진 수혈을 특정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수혈이 뭔지 알아봤죠.
근데 수열의 종류에는 뭐 오수열, 원열, 낙열, 극열, 그 다음에 배수열, 복모열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오수열, 원열, 낙열, 극열은 팔꿈치 아래와 무릎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열, 뭐 유열이라고도 하죠. 복모열, 모열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친구는 몸통 부위, 그죠? 배와 뭐 등, 허리 이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외에도 특정열은 더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저희가 할 특정열은 딱 요만큼이다. 여기서 이것도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요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열의 분류 중에서 저희가 특정열을 쭉 나눠봤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오수열을 첫 번째로 보시면 12경맥 중에서 팔꿈치와 무릎 아래에 위치한 정열, 형열, 수열, 경열, 합혈 이 5개의 수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에 흐르는 모양에 따라 나누고 모두 60개가 있습니다. 모두 60개가 있고 양쪽으로 하면 120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물, 작은 물줄기, 냇물, 강, 바다 이런데 정열이 우물정자죠. 그래서 이제 우물정자, 형열이 작은 물줄기, 수열이 냇물, 경열이 강, 합혈이 바다 이렇게 점점 뭐 이렇게 우물에서 점점 모여서 작은 물줄기가 점점 모여서 냇물이 점점 모여서 강이 되고 또 강이 점점 모여서 바다로 이렇게 흐르는 모양을 빗대서 물에 흐르는 모양을 빗대서 이거를 오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수열은 오행에 속해서 오행배열에 나눠지기 때문에 오행혈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음경은 뭐 대표적인 수태형, 폐경,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거름, 신포경 등등등 있겠죠. 이 친구들은 목화, 토, 금수의 순서를 가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경은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뭐 이런 양경들은 금수, 목화, 토의 순서를 가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열은 뭐냐? 원열을 보실 건데 장부의 원기라고 해서 생명력이자 활동의 근본이 되는 기를 이제 원열이라고 합니다. 이 원열은 손목과 발목 관절 부위에 위치하는 수열입니다. 그다음 낙혈을 보실게요. 낙혈은 12경맥에서 나와 별도로 운행하는 낙맥의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리관계에 있는 두 경맥을 연결해서요. 더 강화하여 음경과 양경이 서로 잘 통하도록 하는 게 바로 낙혈입니다. 자, 그다음 극혈. 극혈은 뭐냐? 극은 틈, 사이를 의미하는 특히 뼈와 근육 사이나 틈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2경맥과 기경팔맥 중 음유맥, 양유맥, 음교맥, 양교맥 해서 하면은 이게 12개죠. 12경맥이니까 그 다음에 12, 13, 14, 15, 총 16개의 기혈이 들어가는 부위의 수혈을 바로 극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배수혈이라고 했는데 뭐 유혈이라고도 하죠. 장부의 기가 등 허리 부위로 흘러가는 수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부의 위치와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장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장수, 뭐 소장수 이렇게 해서 뭐 대장과 소장 이렇게 해서 뭐 방광수 이렇게 해서 뭐 방광을 뭐 이름을 지어서 해서 만든 혈자리들이죠. 뒤에 있는 게 등에 있는 거죠 보통. 그 다음에 모열은 6번째 보면은 장부의 기가 흉복부로 흘러들어가는 수혈을 말합니다. 장부의 기가 흉복부로 흘러들어가는 수혈. 그래서 흉복부 정중앙이나 양 옆에 혈자리가 위치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특정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챕터 4번째가 정리를 한 건데 이 지금 위에 표가 바로 이제 오행열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고 이제 이걸 내리면은 아래 표가 있는데 그 나머지 뭐 원열, 뭐 극혈, 낙혈, 모열, 수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먼저 이제 오행열을 보시면 정형수 경합 있죠. 정열은 구급 시에 주로 사용을 하고 형열은 열증, 수열은 관절통이나 신경통, 경열은 음성 변화, 합혈은 만성이나 음식 조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경과 양경으로 나뉘어서 음경은 아까 말씀드린 목화, 토, 금수, 양경은 금수, 목화, 토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를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 12장부에 있는 오행열은 저희가 이제 각 챕터 수태형, 폐경, 뭐 조경명, 위경, 뭐 수성, 신경 각각 들어갈 때마다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요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표가 바로 이제 나머지 수혈들이죠. 원열, 모열, 배수열, 극혈, 낙혈인데 원열은 만성질환에 사용이 되고요. 모열은 음병, 수열은 양병,
극혈은 급성 질환, 낙혈은 만성 내지는 두 가지 연계성 질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12경락의 나머지 이제 이 수혈들, 나머지 수혈들도 모두 저희가 이제 각 챕터마다 아마 같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챕터 5 수지동신촌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혈자리 위치를 찾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경락학, 여기서 이제 경락호감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아마 수지동신촌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디 한 촌 위로, 어디 두 촌 옆으로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될 건데, 한 촌은 엄지손가락 하나를 얘기하고요. 엄지손가락 하나. 그 다음에 1.5초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3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손목주름, 가로횡무늬, 뭐 손목주름에서 2촌 위로 하면 이렇게 세 손가락을, 그죠? 이렇게 2, 3, 4를 2촌 위로니까 2, 3, 4를 펼쳐서 요 위치쯤에 대충 그 해당 혈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자리 혈은 구멍혈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위치가 조금씩 틀린데 아마 이렇게 만져보시면 움푹 약간 들어간 데가 있는데 아마 거기가 정확한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경락학, 개요, 어떤 내용을 다룰 거고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수태염 폐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폐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